안녕하세요. 손자병법 제9편, 행군편. 자, 그럼 산악지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지형, 산입니다. 원문은 이렇죠. 번처군 샹대게 절산 이곡하고 시생처고하고 절롱무등이니 치는 처산지 군여연이라. 범처군 샹댁, 절산이곡, 시생처고, 절롱무등, 차는 처산지 군여연이라. 자, 여기서 번처군 샹덱은 무릇 군대를 운용해서 적과 마주할 때는 이런 기본 전제예요. 네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구절부터인데 절산 이곡, 산을 넘을 때는 골짜기에 의지하라. 여기서 절, 이게 중요해요. 절, 끊을 절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 끈타로 많이 아시는데 여기서는 건너다, 통과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이 행군편에서 이 절자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지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핵심어죠. 그리고 이것도 의지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의존한다 할 때 그 의자예요. 그냥 숨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잘 활용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은 시생처고, 생기를 살피고 높은 곳에 자리하라는 건데 시생은 뭐랄까 살아있는 곳을 본다기보다는 시야가 탁 트이고 활동하기 좋고 좀 생존에 유리한 곳, 그런 곳을 잘 보라는 의미죠. 아하. 그리고 처고, 높은 곳에 주둔하라. 이건 뭐 기본 원칙이고요. 이어서 전륜무등은 높은 곳에 있는 적과는 싸우려고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네, 룽자는 높을 룽자인데 융기한다 할 때처럼 지형이 이렇게 솟아오른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치는 건 불리하니까 피하라는 거죠. 확실히 불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차처 산지군야는 이것이 바로 산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딱 정리해 주는 거고요. 네. 산에서는 골짜기를 통로 삼고 시야 좋은 높은 곳 차지하고 아래서 위로는 공격하지 마라. 명확하네요. 자, 다음은 물가입니다. 강가. 네, 강가. 절수의 필 원수요. 객 절수 이래 얻은 물 영지여요 순회하고 영 반제의 격지이면 리요. 여기서도 또 절수, 물을 건너면 이 나오죠? 네, 또 나왔네요. 네, 그러면 필 연수,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떨어져라. 강가에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이게 배후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만약 객 절수 이래 적군이 물을 건너온다면 여기서 객은 손님이 아니라 적을 뜻합니다. 저기요. 아하. 네, 이때는 물 영지어 순에 물 안에서 그들을 맞이하지 말라. 물 속에서 싸우는 건 변수도 많고 불리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적이 건너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을 텐데요? 바로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영 반제의 격질이 절반쯤 건너게 한 다음에 치면 이롭다. 절반쯤 건넜을 때? 네, 쟤는 건널 제자거든요. 적이 강 중간쯤 와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때 그 가장 혼란스럽고 약한 순간을 노리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냉철한 지적이에요. 야, 정말 예리하네요. 심리적으로도 가장 불안할 때군요. 그렇죠. 물리적인 약점뿐 아니라 심리적인 허점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입니다. 육잔자는 무부수의 영객하고 시생처고하여 무영수륜이 차는 처수상 지군년이라. 육전자는 그러니까 싸우고자 한다면 우선 무부 수의 영객, 물에 바싹 붙어서 적을 맞이하지 말라. 이 부자는 붙을 부, 우리 부근할 때 쓰는 글자예요. 아, 네네. 강가에 너무 붙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배수진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에서처럼 시생초고, 씨앗투인 높은 곳에 자리하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무영수류. 물의 흐름을 맞서지 말라. 네, 물의 흐름을 거슬러 맞서지 말라. 그러니까 적보다 하류에 위치하거나 물살을 거슬러서 진격하지 말라는 뜻이죠. 물의 힘,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정말 세심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역시 차처수상 지구냐. 이것이 강가에서의 군 운용법이다. 강을 건너면 거리를 두고 적이 반쯤 건널 때 치고 강가에 붙지 않으며 높은 곳 잡고 물 흐름도 거스르지 말라. 와, 산과는 또 다른 아주 역동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군요. 질퍽한 땅, 습지대. 네, 척택이죠. 제일 척저외어든 위 극거무료로되 로 교자교너 척택지 중이면 필 의수초와 배종순이 처는 처척택지 군이하니라. 네, 절척택. 여기서도 건넌다는 절자가 나왔죠.
척택, 즉 소금기에 있는 늪지나 습지를 건널 때는 척은 우리가 배척하다 할 때도 쓰지만 소금기에 있는 땅 늪이란 밑도 있어요. 그리고 택은 못, 늪지죠. 혜택할 때 그 택자고요. 아, 그렇군요. 척택. 네. 이런 곳은 유극거무효, 오직 빨리 떠나고 머무르지 말라. 극은 빠를 극자예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신속히 통과하라는 거죠. 일단 머무르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 싸울 생각 말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록 교견으로 척택지 중 만약 척택 가운데서 교전하게 되면 네. 피할 수 없다면 필의수초와 배중수 반드시 수초에 의지하고 많은 나무를 등져야 한다. 여기서도 의지하다가 또 나왔죠. 아, 네. 또 나왔네요. 네. 발판이 좀 되어주는 수초지대나 아니면 등을 보호하고 시야를 가려줄 수 있는 숲 같은 그런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처척지지 군야, 이것이 척택에서의 군 운용법이다로 마무리됩니다. 습지대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하고 혹시 싸우게 되면 발 디딜 곳, 등 기댈 곳을 찾아라. 평록은 처이하고 유배고하며 전사 후생이니 치는 처평록지 준현이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평록, 이건 평평할 평, 묻 육자니까 평지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처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처의 쉬울 이.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평록, 즉 평지에서는 처이, 기동이나 주둔이 쉬운, 용이한 곳에 자리 잡으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배고, 오른쪽 우, 등배, 높을 고자를 써서 오른쪽과 등 뒤는 높은 지형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전사후생?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앞전, 죽을 사, 뒤후, 날생, 앞은 죽고 뒤는 산다. 이건 좀 무서운데요? 아,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는 글자 그대로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지대가 낮은 곳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반대로 생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전방은 낮게 튀어서 시야 확보에 유리하게 하고 후방은 높은 지형으로 방어와 안정성을 꾀하라는 거죠. 아하, 높낮이를 생사에 비유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차처 평육 지구냐. 이 차, 곧처, 평평할 평, 묻육, 갈지, 군사군, 어조사, 야. 이것이 바로 평지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딱 정리해 주는 겁니다. 지형의 물리적 특성을 생존과 직결시켜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지형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의미를 부여했군요. 이런 지형 활용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음 구절에서는 황제까지 언급되죠. 관시 사군지리는 황제지소 2승 4대 옌이라. 범차 사군지리 황제지소이 승사제야. 여기서 사군지리, 네 가지 군대의 이점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무릇 범, 2차 차자로 시작하는데요. 앞에서 다루었던 산악, 강, 염습지 같은 지형과 방금 이야기한 평지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 유형의 지형에서 군대가 얻을 수 있는 이로움, 리, 이걸 총틀어 사군지리라고 합니다. 손자는 이것이 바로 그 전설적인 누를황, 임금 제자를 쓰는 황제, 황대가 다른 4명의 제왕, 즉 4대를 이길 승자죠. 이길 수 있었던 까달, 소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황제의 승리 비결이라고까지 하니 그 중요성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지형 활용의 중요성을 그야말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강조하는 거죠. 고대의 권위를 빌려서 그 전략적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는 방식입니다. 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있겠군요. 다음 구절. 범균은 호고와 어가하고 귀양어 체니니 범균 호고이 악하 귀양이 천음. 이건 글자 그대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을 호, 높을 고, 미워할 아래하, 높은 곳을 좋아하고 낮은 곳을 싫어한다. 그리고 귀할 귀, 볕양, 천할 천, 그늘 양지를 귀하게 여기고 음지를 천하게 여긴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군대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 고를 좋아하고 호고, 낮은 곳, 샤를 싫어하며 그리고 또 양지를 귀하게 여기고 귀양,
문지는 천하게 여긴다. 첸.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높은 곳은 관측이나 방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아,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네. 그리고 양지는 병사들의 건강 유지, 또 사기 진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전투력 보존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전투력 보존. 아, 그 말씀하시니까 다음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양생 처시라여 군무 백질이면 시위 필승이라. 양생 처실 군무 백질 시위 필승. 기를 양, 날 생자를 쓴 양생은 건강관리 같고 처실은 고처의 열매 실자니까 견실한 곳에 주둔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필승과 연결될까요? 반드시 이긴다. 네, 여기서 양생은 병사들의 건강, 즉 생명력, 생을 잘 보양하고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실은 안정되고 견실한 땅에 주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의 온갖 질병, 일백백자에 병질자를 쓴 백질이 없게 만드는 것. 시위 필승은 바로 이것이 오를 시, 이를 위자를 써서 필승의 길이라고 일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는 건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병력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질병 같은 비전투 손실을 막는 것이 승리의 근본이다. 지속 가능한 전투력이 승리의 전제 조건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셈이네요. 그럼 이런 원칙을 좀 더 구체적인 지형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다음 구절입니다. 출령 디방의 필처 기양 의요배지니 즈는 병질이요 지지조야라. 출령 디방 필처 기양 의요배지 차 병질이 지지조야. 언덕구 언덕릉의 구릉이나 둑제 마글방의 제방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구릉이나 제방 같이 약간 높은 지형에서는 반드시 그 양지 바른 쪽, 그 기의 볕 양자를 쓴 기양의 자리를 잡고 동시에 그 지형 자체를 오른쪽과 등 뒤에 두라, 즉 우배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는 앞서 말한 구릉이나 제방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아, 등을 그 지형에 기댄다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군대 운용, 즉 병의 이롭고 리, 또 땅의 형세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이다. 차 병질이 지지조야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호곡유양,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유리한 지형 활용법을 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피해야 할 위험한 지형에 대한 경고도 나오겠네요. 상우수말 지어둔 육십자는 대기 정해하니라. 상우수말 지어둔 육십자는 대기 정해하니라. 상류에 비가 와서 물거품이 막 떠내려오는 걸 보거든 강을 건너려는 사람은 그 물살이 잠잠해지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야. 반지, 요 절간, 천정, 천뢰, 천라, 천함, 천극, 필극거지, 물그냐라.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절간, 천정, 어떤 곳들이죠? 네, 이것들이 바로 손자가 육해지지, 즉 6가지 해로운 땅이라고 부른 곳들입니다. 하나씩 보면 끊을절, 절간은 아주 깊고 가파른 계곡, 하늘천자나 붙은 천정은 사방이 막히고 하늘만 뻥 뚫린 듯한 분지, 철뢰는 하늘의 감옥처럼 탈출하기 어려운 곳, 천라는 하늘의 그물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지형, 천함은 하늘이 파놓은 함정 같은 땅, 마지막으로 천극은 하늘이 만든 틈새처럼 아주 비좁고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위험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지형들은 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곳에 있다면 반드시 빌, 서두를러 극, 빠를 극자죠. 그곳을 떠나고 애초에 가까이 하지도 말라. 묵은예도 물물자를 써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형 자체의 위험도 있지만 그 지형을 이용하는 적의 위협도 있겠죠. 오원지면 적근지하고 오영지면 적배진이라. 네, 한자무로 오원지면 적근지하고 오영지면 적배지이니라. 우리가 이곳을 멀리하면 적이 가까이하고 우리가 이곳을 마주하면 적이 등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군방 유혐조, 황정의 갬가 임목 의회자 얻은 빌근 복색진이 치는 북간지소야니야. 군방 유혐조, 황정은 웅덩이 같은 건가요? 갬과는 갈대고요.
수풀이 우거진 곳을 잘 살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군대 곁, 방, 옆방자죠. 군대 주변에 험할 험, 막힐 조자의 험조, 즉 험하고 막힌 지형이나 못황, 우물정자의 황정, 즉 웅덩이나 우물가에 갈대 겸, 갈대 가자의 겸가나 수풀림, 나무목의 잎목 또는 우거질 예, 풀 덮일 회자의 예회, 즉 갈대나 수풀, 덤불이 우거진 곳이 있다면 반드시 삼갈근, 다시 복, 차잘색자를 써서 근복색지, 즉 신중하게 반복해서 샅샅이 수색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네, 왜냐하면 차복간지소야. 이런 곳은 바로 적의 복병이나 간첩, 엎드릴 복에 간사할 간자를 쓴 복간이 숨어있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뒤끈 어정자는 시기협야예요. 네, 이게 적이 가까이 있는데 이상할이 많지 조용하다. 이건 험준한 지형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한자는 시자인데요. 믿을 시.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 고요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험준한 곳에서 조용히 있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계산된 행동이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요? 원이 도전자는 욕인지지냐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멀리서 먼저 싸움을 걸어온다, 도전해온다. 이건 우리를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거다. 이런 의미죠. 네, 정합합니다. 여기서 욕은 하고자 할 욕자죠. 상대방 즉 인, 우리를 진, 나아가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유인책이죠. 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할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곳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중요한 지점을 비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도발 그 자체보다는 그 목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이 머무는 위치에 대한 구절도 있네요. 기소거 이자는 리예요. 적이 평탄하고 쉬운 곳, 그러니까 거하기 쉬울 이자를 써서 그런 곳에 머문다면 뭔가 이로울 리자,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그곳일까? 그냥 편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뭔가 이득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적의 징후를 포착하는 내용입니다. 중수동자는 레아. 네, 이건 꽤 직관적이죠. 많은 나무, 그러니까 중수가 움직인다. 동. 이건 적이 오고 있다. 레. 이런 신호라는 거죠. 네,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면서 나무들을 건드리는 모습이죠. 근데 더 섬세한 관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초 다장자는 의야요. 아, 풀숲에 장애물이 많으면 의심하라. 그렇죠. 많은 풀, 중초, 사이에 장애물, 장이 많다다. 이 막을 장자는 우리가 보장한다, 장애물, 장벽 할 때 쓰는 글자죠. 이건 적이 뭔가 위장하거나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풀숲까지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군요. 그리고 이것도 유명하죠. 묘기전은 복야요. 새가 갑자기 날아오른다? 이건 복병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엎드릴 복자인데 항복, 굴복할 때도 쓰이죠. 숨어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 복병. 네네. 비슷하게 수혜자는 복야라. 짐승 수혜자, 즉 놀랄 해자죠. 놀라서 달아난다면 이것 역시 복병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복은 덮을복, 뒤집힐 복자인데 문맥상 앞의 복과 같이 복병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새나 짐승이 움직임까지 놓치지 말라니 정말 대단한 관찰력인데요.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이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이죠. 이번에는 먼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전고와 뢰자는 철화예요. 네, 먼지, 진이죠. 먼지가 높고 뢰, 날카롭게 뾰족하게 솟아오르면 전차가 오는 것이다. 그렇죠. 전차는 아무래도 바퀴가 있으니 먼지가 좀 더 높고 집중되게 일어나겠죠. 반면에 비열 광자는 도래예요. 아, 이건 그럼 보병인가요? 맞습니다. 먼지가 낮고 넓게 퍼지면 그건 도, 즉 보병 부대가 오는 것이다. 물이 도자인데 보병을 뜻합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많으니까 넓게 퍼지겠죠. 먼지의 모양만 보고도 적의 병과를 알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근데 전차와 보병의 이동 특성이 먼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먼지 형태도 있는데요. 산어 조달자는 치호체여요.
먼지가 흩어져서 산, 여러 가닥으로 조달나면 이건 초체, 즉 뗄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는 활동이다. 나무할 초자와 탈채자. 그러니까 전투병력이 아니라 군수품 조달 같은 비전투 활동이라는 신호죠. 이런 활동도 특유의 먼지 형태를 남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어 왕래자는 영군야라. 먼지가 적게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군영, 즉 진지를 구축하는 중이다. 네, 막사를 짓거나 영하는 활동 역시 이런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대규모 이동과는 다른 패턴입니다. 정말 세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 사신이나 군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채비어, 이익비자는 진야요. 아, 이것도 심리전과 관련이 깊죠. 사신이 와서 하는 말, 사는 겸손하고 낮추는데 실제로는 더욱 이익, 방비, 배를 강화한다. 이건 진격하려는 거다. 이 말씀 사자는 사퇴, 찬사, 고사성어할 때 다 쓰이죠. 낫을 비자는 비겁, 비열할 때 쓰고요. 그렇죠. 핵심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고 있다면 그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실제 행동, 즉 전쟁 준비 태세를 봐야 한다는 거죠. 속임수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정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치, 강어, 진구자는 퇴어요. 말은 강경하고 당장이라도 진격해서 몰아붙일 듯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후퇴하려는 것이다. 이 몰구자는 몰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허장성세일 수 있다는 거죠. 약점을 감추거나 안전하게 물러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오히려 속셈을 감추는 연막일 수 있다는 걸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칭처선출하여 귀치 첩자는 전이어요. 가벼운 전차, 경거가 먼저 나와서 측면에 자리 잡고 머무르면 이건 진을 치는 거다. 전투 대형을 짜는 중이라는 거죠. 네, 특정 병과의 움직임, 특히 전차를 측면에 배치하는 것은 본격적인 전투 준비, 즉 진영 구축을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약속도 없이 화친을 청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구절도 있네요. 무요얼 칭화자는 모여요. 그렇죠. 아무런 사전 약속, 요해 없이 갑자기 화친, 허를 청한다. 이건 뭔가 다른 계략, 모일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간을 벌거나 방심을 유도하려는 술책일 수 있죠. 다음은 번조얼 진병처자는 기야요. 네, 이건 움직임의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군이 분주하게, 이 달릴 분자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병사와 수레를 늘어놓고 정렬한다. 진병처. 이건 공격 날짜 기가 정해졌다는 신호다. 맞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 특히 전열을 가다듬는 것은 임박한 행동을 예고하는 거죠. 계획된 공격 시한이 다가왔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의 속도와 형태가 중요해요. 이것도 유인책 같은데요. 반진반퇴자는 유야예요. 반쯤 나왔다가 반쯤 물러섰다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려는 것이다. 네, 고전적인 수법이죠. 마치 싸울 듯 말 듯 하면서 유리한 지형이나 함정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된 행동일 수 있죠. 병사들의 상태를 통해 군대의 상황을 읽는 부분입니다. 장어 입자는 기여요. 병사들이 무기, 즉 장에 기대어 서 있다면 배고프기 때문이다. 네, 몸에 힘이 없으니 무기에 기대는 거죠. 이건 군량 부족, 보급의 문제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기여 선음자는 갈랴. 물을 길어와서 이 기를 급자죠. 길어와서 순서도 없이 먼저 선 마신다면 이건 몹시 목마르기 때문이다. 물을 깃는다는 급자는 우리가 급급하다, 황급하다 할 때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물을 깃는다는 뜻입니다. 질서 없이 물부터 마시려는 모습은 규율해이뿐 아니라 그만큼 갈증이 심하다는, 즉 물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조집자는 허야요, 야호자는 공야요 이렇게 쭉 이어지네요. 정말 다양한 상황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관찰한 목록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한자 뜻이랑 같이 풀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집자는 휴여요. 새 조자, 모일 집자죠. 새들이 이상하게 많이 모여든다. 이건 진영이 비어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아, 새들이 모이는 걸로요? 정말 사소한 자연현상인데 그걸 놓치지 않는군요. 네. 다음은 야호자는 공야요. 밤야, 불을 호, 밤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병사들이 두려울 공,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그렇게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심리 상태가 보이는 거죠. 이어서 군요자는 장부 중해하여. 군사군, 시끄러울 요자인데요. 군대가 소란스럽다. 이건 장수장의 위험이 무겁지 않다. 부종, 즉 리더십 부재, 통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장수의 무게감, 그게 없으면 군대가 시끄러워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또 진기동자는 라냐요. 기정, 기에 움직일 동. 깃발들이 막 어지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군대가 어지러울 란, 혼란에 빠졌다는 신호죠. 네,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리노자는 권야요. 관리리에 성낼 로. 하급 관리들이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낸다. 이건 병사들이 게으를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피로가 누적된 거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읽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건 좀 더 직접적인데요. 살마 식육자는 군무량이하여. 죽일 쌀, 말마, 먹을 식, 고기 육, 말을 잡아서 먹는다. 이건 군대의 양식량이 없다. 보급이 끊겼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정보네요. 그렇죠. 또 현부불반 기사자는 균구야여. 매달 질장군 부는 밥솥 같은 취사도구를 말해요. 이걸 걸어두고 안이불, 돌아올 반, 집사, 수경지로 안 가져간다. 이건 궁알궁, 한 도적구, 즉 돌아갈 곳 없이 배수진을 친 궁지에 몰인 적이라는 겁니다. 와, 밥솥을 안 챙기는 행동 하나로 그렇게까지 파악하는군요. 네,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다음, 순순흡흡하여 서유인원자는 실중하여. 순순흡흡은 이렇게 나직하게 타이르듯 속삭이는 모양새를 말해요. 타이를 순, 합할 흡자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다른 사람과 유인, 말하는 연, 장수는 무리 중의 마음을 잃었다. 즉, 병사들 신뢰를 잃고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진 장수의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상자는 경야여, 자주상, 저여상. 너무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군색할 경,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임시방편으로 상을 남발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수벌자는 고냐여, 자주 처벌하는 건 고날꼰, 역시 곤궁하고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상벌이 잦은 것도 좋지 않은 신호다. 네. 네. 또 선보와 어후 외기중자는 부정지지예요. 먼저 포악하게 굴다가 후에 그 병사들을 기중, 두려워한다, 위. 이건 정밀할 정자가 하지 못함, 부의 극치, 지지, 즉 지혜롭지 못함의 끝이라는 거죠. 일관성 없는 리더십 비판입니다. 처음엔 막 다그치다가 나중엔 병사들 눈치 보는 거 정말 최악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 위사자는 욕휴식이여라. 올래, 맡길 위, 사과할 사. 적이 먼저 와서 화친하자고 뭔가 사과하며 청한다. 그건 쉴식, 즉 휴식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벌려는 거죠. 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심리나 내구 사정을 이렇게 꿰뚫어 보네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런 관찰이 결국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상영하여 규월이 불합하고 유불 상거 얻은 필근찰진이라. 병로 이상형하여 구일불합하고 오불상거 얻은 필근찰진이라. 네. 네, 적병이 격분해서 우리와 마주보고 있는데 오래도록 싸우지도 않고 또 물러가지도 않는다면 반드시 삼가서 그 이유를 잘 살펴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예요. 겉으로 보이는 분노에 속지 말고 그 의도를 파악하라. 신중함이 중요하군요. 단순히 병력 수만 믿는 것도 경계했죠.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병은 비귀익다요. 유무무진하고 조기병력하여 요대역 취인이니. 병은 비귀익다요. 유무무진하고 조기병력하여 요적 취인이니. 네, 병력은 많을수록 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용맹만 믿고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힘을 합치고, 여기서 병은 아우르다, 합치다 뜻입니다. 적을 헤아려서 료정력, 율료는 헤아리다, 승리를 취할 따름이다. 양보다는 질, 그리고 지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 믿고 돌격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적을 분석하고 이겨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후 미무려 이이덱자는 필금어인이니라.
부위 무려 이이덱자는 필금어인이니라. 네, 무릇 오직 깊은 생각 없이 적을 쉽게 보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즉 적에게 사로잡힌다. 금어인, 금어김은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신중함과 정확한 적평가, 이게 핵심입니다. 네. 적을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아군을 관리하는 것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리더십과 조직 관리의 핵심이죠. 졸위 친부이 벌지면 즉 불복이니 불복 즉 난용이요. 조리 친부 이 벌불행이면 즉 불가용 야라. 좀 기네요. 하하, 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병사솔이 아직 친하게 따르지 않는데 친부, 벌부터 주면 복종하지 않아서 불복, 쓰기 어렵고 만용, 반대로 이미 따르고 신뢰가 쌓였는데도 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벌불행, 기강이 해이해져서 역시 쓸 수 없다, 불가용 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엄격해도 안 되고 너무 풀어져도 안 된다.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신뢰와 규율 사이에서요? 맞습니다. 그 균형점. 그래서 손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로 명지 우문하고 제지 우면 시위 필취라. 고로 명지이문하고 제지이무면 시위 필취라. 그러므로 명령을 내릴 때는 령지는 문으로서, 즉 교화와 질서, 설득으로 하고 군대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통제할 때는 제지는 가지런히 하다, 정돈하다는 뜻, 무로서, 즉 군율과 위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일러 시위, 반드시 승리한다, 필취, 고 하는 겁니다. 문과 무의 조화. 부드러움과 엄격함이 같이 가야 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리더의 일관성, 평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 평소의 행동이요. 네, 령소행하여 이교기 민이면 즉 민복이요. 령불소행하고 이교기 민이면 즉 민부복이니 령소행자는 유중상득이 아니라 령 소행하여 이교기민이면 즉 민복이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명령이 평소에 잘 행해져야 소행은 본디 평소라는 뜻입니다. 잘 행해져야 그것으로 백성, 즉 병사들을 가르칠 때 복종하고 민북, 평소에 잘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따르지 않는다. 민불북. 그래서 명령이 평소에 잘 행해지는 리더, 령속행저라야 병사들과 더불어 유중, 서로 신뢰를 얻는다. 상득이라는 뜻입니다. 아, 결국 리더가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솔선수범과 일관성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일관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행군편의 구절들을 원문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니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네요. 적의 미세한 신호를 읽는 법부터 신중한 판단, 그리고 효과적인 리더십까지. 특히 한자 뜻을 생각하며 들으니 그 깊이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